왜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셨나요?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느끼셨길래요? 요즘 40대, 50대, 심지어는 30대 미혼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국제결혼은 한국 결혼시장에서 탈출하는 정답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능력 부족 취급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잠재적인 가해자가 돼버리고 돈을 아무리 써도 남들과 비교만 당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떠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줄 것 같은 외국인 아내를 향해서요. 그런데 형님들, 그럼 형님들과 결혼하는 여자는 진짜 서로 사랑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님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도 웃어주는 여자를 찾으러 떠난 남자가 몇 년 뒤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결혼 생활 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과 좌절에 빠진다면 그 결혼은 성공일까요? 시작부터 비관적이었나요? 오늘 영상은 국제결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 국제결혼 대찬성론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국제결혼은 탈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보다 더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국제결혼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실제로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버티다가 무너지는지 그 현실을 전부 꺼내보겠습니다. 형님들, 한국에서 결혼이 왜 이렇게 버거워졌는지부터 짚어봅시다. 원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함께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춰진 사람만 들어오라는 구조입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연봉도 세야 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다 갖췄어도 당연한 거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은 있냐는 것부터 묻지 않고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사자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는 이럴 때 오랜만에 숨을 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이 정상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또 하나 큰 게 있는데 바로 존중입니다. 내가 벌어온 돈을 당연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고생한 결과물로 봐주는 시선이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남자는 본인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했던 성실함이 해외에서는 괜찮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감 있고 약속 지키고 가정에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남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결혼은 누군가에게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제결혼은 천천히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외국인을 옆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죠. 바로 언어입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날따라 자존심도 바닥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번역기를 켭니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조금 우울해. 아내는 번역기를 보고 핸드폰에 다시 이렇게 입력합니다. 괜찮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 순간 둘이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순간 깨닫습니다.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라는 걸요. 정서적으로 멀어진다는 느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번역이 됩니다. 밥 먹었냐는 말도 번역됩니다. 하지만 슬픔, 분노, 불안,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단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집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모여도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부모 말 번역하고 아내 말 번역하고 분위기까지 중재합니다. 몇 시간 후에 남편은 더 이상 남편도 아들도 아니게 되죠. 그냥 한 명의 통역자일 뿐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언어가 없으면 관계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립되는 느낌은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형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 요구가 너무 높아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했는데 더 무거운 경제적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어 배우는데 짧게 잡아도 1, 2년,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건 그보다 더 걸립니다. 그동안 생활비, 집세, 보험, 병원비, 심지어 베트남 가족 지원까지 전부 남편의 몫입니다. 이건 남자가 일방적으로 신부를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더 나은 삶입니다. 남자들이 기대하는 신부 역할이 있죠.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남편 역할을 기대합니다. 문제는 양측이 기대하는 남편 역할, 신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엔 함부로 말도 안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왜 이렇게 항상 빠듯해? 다른 집은 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데. 그때 남자는 처음으로 느끼겠죠. 내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 국결을 선택한 건데 국정만 바꿔서 다시 마주쳤구나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기대치가 다르고 이 기대치에 대해 냉정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다음 단계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아이입니다. 결혼은 둘이서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국제결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묻습니다.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좀 달라? 애들이 나보고 외국인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일반적인 부모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설명해줄 말은 많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의 정체성 문제, 언어, 외모, 문화, 이 모든 걸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하고 부모님 뒤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국제결혼에서 육아는 단순히 방식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하는지, 체벌에 대한 기준, 부모의 역할 부담까지 사랑으로 덮기에는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형님들이 예상 못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SNS를 보고 다른 다문화 가정, 한국 가정을 비교하면서 기준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집은 애 학원도 보내고 집도 더 넓은 데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다시 한번 깨닫죠. 도망치는 것처럼 떠나온 한국의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를 지켜야 하고 아내의 기대도 감당해야 하고 본인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삶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위험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 되죠. 말도 적고 갈등도 적고 상대는 수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통하고 상대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언어를 배우고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남자는 당황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그 이후로 충돌과 갈등이 점점 잦아집니다.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통제가 돼버립니다. 절대해선 안 될 말이 있어요. 내가 벌어오잖아. 한국 생활 내가 다 책임지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주황불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중받고 싶어서 국결을 선택한 사람이 어느 순간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쪽이 됩니다. 아내를 동반자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이 결혼은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탈출구라는 도구로 선택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결혼을 말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요. 피와 눈물로 쓰여진 지난 한국 남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형님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길 바라는 바람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깊게 파고들어보면 국제결혼은 한국 결혼보다 쉽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그저 한국 결혼과 문제가 다른 결혼일 뿐입니다. 언어 문제, 경제 문제, 아이와 환경, 권력 관계 이걸 모르고 선택하면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제가 앞에서 말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형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망치듯 떠나려는 사람에게 국제결혼은 탈출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알고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찬양하긴 하지만 함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불편한 이야기까지 전부 꺼낸 겁니다. 국제결혼에 대해 형님들이 정말 궁금한 지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읽고 제가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꽃마였습니다.